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어. 주변은 캄캄하고 시계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어. 다시 잠들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하고 내일 하루가 엉망이 될 거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우리는 이걸 불면증이라고 부른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스트레스나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화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 8시간을 한 번에 끊김없이 자는 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수면이고 그 흐름이 깨지면 몸에 이상이 생긴 거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그것도 특정한 발명품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떨까? 역사 기록과 인공 조명이 없는 공동체를 관찰한 연구들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준다. 인공 조명이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수 사람들은 밤에 1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드는 걸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여겼다. 오늘은 그 잃어버린 잠의 방식과 우리가 왜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는지를 파헤쳐 볼 거야.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의 역사학자 로저 에커츠였다. 에커츠는 수십 년에 걸쳐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의 일기, 법정 기록, 의학 문서, 문학 작품을 뒤졌고 2005년에 출간한 저서 나지 저물대에서 그 결과를 정리했다. 그가 찾아낸 자료는 놀랍게도 500건이 넘었는데 전부 첫 잠이라는 표현과 두 번째 잠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여러 번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상 어휘였다는 뜻이다. 프랑스어 문헌에는 프리미에 소메유, 이탈리아어 문헌에는 프리모 소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부 첫 번째 잠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에서 똑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건 이게 특정 지역의 특이한 풍습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널리 퍼진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었다는 증거야. 구체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한밤중에 깨어나서 뭘 했는지 살펴보면 더 흥미로워진다. 법정 기록에는 한 남성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증언하면서 첫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에 일어나 불씨를 살피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남아있다. 이건 단순한 관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에 벽난로 불을 확인하는 게 흔한 일상 행동이었다는 뜻이야. 다른 기록에서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배우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이웃을 짧게 방문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첫 번째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은 방금 꾼 꿈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 조용한 각성 시간은 그 꿈을 곱씹고 해석하기에 이상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알람을 끄자마자 꿈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한밤중에 여유롭게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할 시간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비롯한 여러 근대 초기 작품에는 등장인물이 첫 잠에서 깨어나 뭔가를 하는 장면이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등장하는데 이건 당시 독자들에게 이 개념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했다는 뜻이다. 이 관습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시간의 규모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에클츠와 이후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첫 잠과 두 번째 잠이라는 개념을 암시하는 언급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나 로마 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면 패턴을 가리키는 표현은 최소한 2500년 넘게 서양 문헌에 등장했다는 뜻이야.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는 이 방식을 지극히 정상적인 잠의 형태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오래된 관습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 안에 완전히 사라졌다. 2500년 동안 유지된 어휘와 습관이 그것보다 25배는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는 뜻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첫 잠과 두 번째 잠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조상들의 언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개념을 다시 학술 논문을 통해서야 발견해야 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이게 정말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문화적 습관이었을 뿐일까? 이 질문에 실험으로 답을 준 사람이 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정신과 의사 토머스 웨어는 199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인공 조명이 없던 겨울철 자연광 조건과 비슷하게 하루 10시간만 빛에 노출되고 나머지 14시간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몇 주 동안 생활하게 했다. 처음 몇 주 동안 참가자들은 그동안 쌓인 수면 부족을 보충하듯 길게 잠을 잤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수면이 자연스럽게 두 개의 뚜렷한 구간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조용히 깨어있는 시간이 두 번의 수면 사이에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건 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혈액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프로락틴은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명상할 때나 오르가슴 이후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차분한 호르몬 반응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이 실험이 보여준 건 한밤중에 깨는 게 불안한 각성 상태가 아니라 몸이 준비해 놓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생리적 상태라는 거였다. 다시 말해서 인공 조명이 사라지자 인간의 몸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2500년 전 조상들이 살았던 바로 그 수면 패턴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다. 이제 반전이 등장한다. 이 발견이 던지는 진짜 의미를 짚어볼 시간이다. 우리는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 실패라고 여긴다. 뭔가 고장났다는 신호로 고쳐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지. 그런데 만약 그 각성이 2500년 넘게 인류가 정상적으로 경험해온, 그리고 인공 조명만 제거하면 실험실에서도 재현되는 생리적 기본값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고장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사실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건 실제로 잠을 이루기 어려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 만성적인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는 실제하는 문제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다만 그저 새벽에 1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경험 자체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잠깐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인간만 이렇게 잠을 나눠서 자는 게 아니거든. 포유류 전체를 놓고 보면 밤새 한 번에 쭉 이어서 자는 단상성 수면은 오히려 특이한 축에 속한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짧게 자는 다상성 수면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수면 연구자 제롬 시겔이 정리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사자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하루에 10번 넘게 나눠서 잠을 자기도 하고 심지어 침팬지를 포함한 많은 영장류도 낮잠과 밤잠을 나눠서 잔다. 인간이 밤에 한 번에 몰아서 자는 방식이 오히려 동물계에서는 예외적인 축에 속한다는 거야. 우리가 알람 시계 하나로 8시간을 통째로 밀어붙이는 동안 자연계의 압도적 다수는 훨씬 유연하게 잠을 쪼개서 쓰고 있다. 다음번에 낮잠을 자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사실 대부분의 포유류가 매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이 오래된 습관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밤은 그 자체로 어둡고 위험한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부터 도시에 가스등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면서 밤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E.P. 톰슨이 1967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은 산업자본주의가 시계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시간 규율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다. 공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했고 이런 체계에서는 밤중에 자유롭게 깨어 있다가
다시 자는 유연한 수면 방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인공 조명은 저녁 시간을 늘려서 사람들이 더 늦게까지 깨어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공장 노동은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압력이 겹치면서 자정 전후로 나뉘어 있던 두 번의 잠은 서서히 하나로 압축됐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돼서 불과 두세 세대 만에 첫 잠과 두 번째 잠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전구 하나가 2500년 된 습관과 그 습관을 가리키던 단어까지 통째로 지워버린 셈이야. 발명품 하나가 이렇게 철저하게 인류의 기억을 지운 사례는 흔치 않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 우리는 밤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침범하는 새로운 도구를 하나 더 발명했거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리금 여성병원의 연구자 찰스 차이슬러 교수의 연구팀은 2015년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취침 전 몇 시간 동안 백라이트가 있는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한 사람과 종이책을 읽은 사람을 비교했다.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한 그룹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뚜렷하게 억제됐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졌으며 다음날 아침에 훨씬 덜 개운하다고 보고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야. 가스등과 전구가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지웠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화면은 아예 밤이라는 개념 자체를 뇌에서 지우려고 애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 조상들이 두 번째 잠으로 나눠서 처리했던 밤을 우리는 이제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린 채 통째로 밀어버리고 있어.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면 축하해. 너는 지금 2500년 된 수면 습관을 지운 산업화 다음으로 그 습관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두 번째 물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들어봐야 공정하다.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제롬 시겔이 이끄는 연구팀은 2015년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아주 흥미로운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기가 아예 없는 현재 사회, 즉 탄자니아의 하주다족, 나미비아의 산족, 볼리비아의 치마네족을 대상으로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 측정기를 이용해 실제 수면 패턴을 기록했다. 그런데 결과는 에커치의 역사적 발견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 세 공동체 모두 대체로 한 번에 이어서 잠을 잤고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였으며 중간에 뚜렷하게 나뉘는 두 번의 잠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지어 하즈다족의 언어에는 불면증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관찰도 함께 보고됐다. 이건 에커치의 연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에커치가 연구한 자료는 대부분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 지역은 겨울철 밤 길이가 1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길다. 반면 시겔이 연구한 하즈다족과 산족은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어서 1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12시간씩 일정하다. 어쩌면 두 번째 잠이라는 관습은 인류 전체의 고정된 기본값이 아니라 겨울밤이 지나치게 긴 고緯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적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연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톰 마이어스 웨어의 실험실 조건은 사실상 북유럽의 긴 겨울밤을 인위적으로 재현한 것이었고 그 조건에서 인간의 몸은 정확히 에커치가 문헌에서 발견한 패턴으로 되돌아갔다. 반면 적도 근처의 하즈다족과 산족은 애초에 밤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잠을 둘로 나눌 필요성 자체가 적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면은 하나의 고정된 조상 패턴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주어진 빛의 조건에 따라 상당히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게 훨씬 정확한 설명일 수 있다. 이건 사실 처음에 단순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결론이야. 인간의 몸은 하나의 정답을 가진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정상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게 실제로 지금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내가 겨울철에, 그것도 인공 조명 없이 순수하게 자연광만으로 생활한다면 밤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네 몸도 외호의 실험 참가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두 번의 잠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은 전등, 스마트폰 화면, 텔레비전에 둘러싸여 밤을 인위적으로 짧게 압축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는 몸이 굳이 두 번째 잠 패턴을 꺼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경험이 반드시 병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최근에 스크린 없이 완전히 어두운 밤을 얼마나 오래 겪어봤는지 한번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진단이 아니라 그냥 흥미로운 가능성일 뿐이고, 잠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면 여전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맞는 선택이야. 이 모든 이야기가 던지는 더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흔히 자연스러운 것과 정상적인 것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면이라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생물학적인 행위조차 이렇게 극적으로, 그것도 전구 하나 때문에 100년 만에 재정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뭔가를 시사한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특정 시대, 특정 기술, 특정 조명 조건이 만들어낸 산명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다른 신체 기준들, 예를 들어 하루 3끼 식사라든가 규칙적인 8시간 근무라든가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물학이 아니라 산업화가 만들어낸 습관일 뿐일까? 여러 갈래의 증거를 한데 모아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진다. 2500년 넘게 이어진 문헌 속 첫 잠과 두 번째 잠이라는 표현. 1992년 웨어의 실험실에서 인공조명을 제거하자마자 재현된 생리적 반응. 대부분의 포유류가 보여주는 유연한 다상성 수면. 그리고 적도 근처 하즈다족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단상성 수면까지. 이 모든 증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인간의 수면은 하나의 고정된 조상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환경 조건에 따라 놀랍도록 유연하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전구가 등장하기 전까지 겨울이 긴 지역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몸은 그 환경에 맞춰 잠을 둘로 나눴다. 전구가 등장한 뒤 우리의 몸은 다시 그 환경에 맞춰 잠을 하나로 압축했다. 원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빛이었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을 뿐이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다음번에 새벽 3시, 캄캄한 방에서 눈이 번쩍 떠진다면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잠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네 몸이 하고 있는 일은 2500년 전 어느 조상이 첫 잠에서 깨어나 불씨를 살피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옆 사람과 나지기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 조상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냥 밤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면증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정말로 고쳐야 할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전구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어휘 하나를 되찾아야 할 순간일 뿐일까?